축구 일본 슈퍼컵 가와사키와 간바 오사카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일본 리그 타이틀은 가와사키가 모두 챙기고 있죠. J리그를 우승하고 1왕배까지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슈퍼컵 우승이 남아있죠. 모두 간바를 한 수 아래에 두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간바가 리그 준우승, 1왕배도 준우승, 그리고 슈퍼컵도 준우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양팀 다 전력을 보강했으며 특히 가와사키는 지난 리그 우승팀의 전력을 그대로 안고 오면서 전력을 보강한 점이 높이 평가를 받아 이전 시즌보다 오히려 더 좋아진 전력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나고야에서 활약하던 미드필더 주앙 슈미트를 영입하면서 중원 보강에 힘을 썼죠. 약 한 달 반 만에 치르는 경기라 얼마나 선수들이 빠르게 팀의 전술에 녹아드는지가 관건이겠습니다만, 가와사키가 전력 누출이 거의 없이 팀 전력을 보강했다는 점은 매우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간바 오사카 또한 이번 시즌에 미드필드 주세종을 FC 서울로부터 영입했죠. 그리고 티아고와 페레이라를 영입하면서 전방의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아챔을 대비한 영입을 확실하게 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간바 오사카가 지난 시즌 가와사키와 리그와 1왕배 등 모든 맞대결에서 전패했습니다. 특히 7실점을 내주는 동안 득점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은 매우 뼈아픈 일이죠.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선수들의 영입으로 인해 활동량이 좋고 속도와 결정력을 겸비한 선수들을 영입했죠. 이러한 선수들의 영입으로 인해 좀 더 다양한 공격 옵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활약이 뒷받침된다면은 1득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막을 앞두고 가와사키 왼쪽 측면을 책임졌던 노보리치타토 선수가 부상을 당해 이탈했죠. 지난 시즌 공식 경기에 모두 출전해 포백라인의 안정화를 꾀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선수이므로 가와사키 노보리자토 이탈은 간바에겐 하나의 기회라는 평가입니다. 자, 이 슈퍼컵이 개막을 앞둔 전초전의 성격으로 치러지는 결승전이지만 양팀의 열의는 뜨거울 수밖에 없죠. 다만 전력 우세와 지난 시즌 맞대결 전적 등을 봤을 때 가와사키가 유리하게 경기를 끌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중립구장에서 펼쳐지는 경기지만 단단한 공수 밸런스를 통해 가와사키가 경기를 주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팀 전력 보강 요인도 있고 오랜만에 치러진 경기이기 때문에 홈팀 가와사키의 승만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남자 배구 우리카드와 대한항공 경기입니다. 남자 배구는 현재 2위 순위 싸움이 치열하죠. 특히 우리카드와 KB 간의 순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따라서 우리카드가 직전 KB전에서 3대2로 승리를 가져오면서 KB에게 승점을 내줬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2위권과는 다소 격차를 벌린 1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아직 방심하기는 어려운 만큼 오늘 경기에서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우리카드와 대한항공과의 맞대결은 이번 시즌 4번의 맞대결에서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번의 맞대결은 우리카드가 모두 승리했죠. 다만 이때는 대한항공의 외국인 용병이 없이 치러진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카드가 특별히 전력면에서 앞선 경기를 치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야말로 양팀 다 완전체로 돌아온 모습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그만큼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카드는 역시 알렉스와 나경복이라는 확실한 원투펀치가 있죠. 따라서 안정적인 좌우 공격이 승리를 부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선수에게 편중된다는 게 다소 아쉬운 면으로 남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항공은 보다 다양한 공격 자원을 꾸릴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부진하더라도 그 공백이 크게 드러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만 보아도 대한항공이 이번 경기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대한항공이 센터 전력이 다소 약점이 있는 팀이지만 오늘 상대하는 우리카드 또한 센터 전력이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대한항공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며 서브 능력 또한 대한항공이 좀 더 우수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직전 경기에서 현대캐피탈을 3대0으로 잡아내며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우리카드는 KB에게 3대2로 승리하며 최근 두 경기 모두 풀세트 접전 끝에
어렵사리 승리를 챙긴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고전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카드가 상대의 목적타 서브에 아쉬운 대응을 펼치고 이로 인해 세터지는 경기 운영이 열세로 드러나면서 경기를 어렵게 풀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는 공수 전반에 걸쳐 대한항공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며 대한항공 용병 여수반이 컨디션이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으로 핸디나 언오바는 선택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단순하게 대한항공 승만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대구 현대건설과 IBK 기업은행의 경기입니다. 현대건설은 이전 IBK 기업은행에게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를 통해 연승에 성공했죠. 양효진과 정지윤 센터진의 높이를 활용해서 높은 공격 성공률을 앞세워 효과적으로 리드를 점했습니다. 현대건설은 6일을 휴식한 후 경기를 치르고 IBK는 3일을 휴식한 후 경기를 치르죠. 그리고 플레이오프 주인공은 한 팀만 결정이 돼 있죠. 따라서 3위 자리는 5라운드가 종료돼야만 결정이 될 것 같아 미래를 알 수 없는 V리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시 또 고혜림 이슈가 있죠. 고혜림이 오늘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이번 시즌 고혜림은 평균 9득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공격 성공률은 33%대, 리시브 효율은 35%대를 기록하고 있어 예전에는 고혜림에게 목적타 서브가 많이 들어갔지만 리시브 효율이 올라오면서 이제 고혜림을 상대로 한 목적타 서브는 거의 의미가 없게 됐죠. 어찌됐든 현대건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안 나온다면 그렇지 않아도 최근 변화가 무쌍한 현대건설이 또 어떠한 스쿼드와 어떠한 전술로 나오게 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김다인 세터 경기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죠. 현대건설은 마치 김다인 키우기에 돌입한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김현견은 안정적인 리시브 또한 현대건설이 연승을 이어오는데 대단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비적으로 현대건설이 강점이 생기면서 이해를 통해 원활한 공격 전개가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이에 맞서는 IBK는 직전 흥국생명에게 3대0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때 주전 세터 조성화가 결장했지만 어찌됐든 승리를 따냈죠. 그리고 오늘 다시 조성화 세터가 복귀합니다. 하지만 센터진 김수지와 김희진의 조합이 이름값을 못해주고 있죠. 최근에. 따라서 리시브 효율도 저하되고 수비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IBK 기업은행입니다. 하지만 라자레바를 중심으로 한 공격력은 상당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죠. 경기력 자체는 현대건설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현대건설의 변수가 있고 기업은행도 이 경기를 잡아야만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은행 쪽에서 훨씬 더 절박한 상황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팽팽한 접전 끝에 기업은행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며 그렇게 된다면 184.5점 기준점 오바가 좋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풀핸도 기업은행이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대건설이 플러스 핸디 배당을 받았네요. 그러면은 핸디는 현대건설 쪽이 유리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기업은행의 최종 승과 현대건설의 풀핸승 그리고 오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분석을 마치겠으며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